진짜 초등교육 전문가 김선우 TV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네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저는 여러분의 공부 고민 그리고 자녀 독서 교육, 글쓰기 교육 고민 함께 해결하고 있는 초등교육 전문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랜만에 책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이 되게 좋은 책인데 제가 이번에 지금 부모 멘토 관련해서 책을 쓰면서 읽게 된 책이에요. 2011년에 나온 책이니까 정말 꽤 된 책이네요. 부모 심리, 아이 심리, 심리학자 황상민 교수가 쓴 자녀교육 솔루션입니다. 제가 이 책을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모의 유형이 있잖아요. 나는 무슨 이런 관리자 유형이다. 또는 나는 방임형이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모 유형들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 부모 그 유형에 따라서 고민하는 것과 그것에 따른 해결책, 어떤 점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주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이 챕터 하나하나가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자녀 교육에서 부모가 경험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그런 그 자기를 바라볼 때 그런 어느 유형이 있잖아요. 자, 먼저 엄마는 괴로워형입니다. 여러분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녀 양육에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운 부모. 엄마는 괴로워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요. 엄마는 아이와 연애 중이에요. 그래서 엄마와 아이의 세상이 일치되기를 기대하는 부모 유형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그러니까 아이에게 굉장히 밀접하게 그렇게 느끼고 있고 이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길 바라죠. 그래서 엄마와 아이가 조금 거리가 멀어진다던가 했을 때 엄마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입니다. 자, 또 다른 유형, 엄마는 매니저입니다. 아이가 삶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일상의 그런 행동이나 또는 그 삶의 반경들이 전부 다 아이에게 맞춰지는 거죠. 아이의 거의 그런 하나부터 10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엄마가 관리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애정을 마구 쏟아주는 그런 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엄마는 선생님 유형입니다. 저도 직업이 이제 초등학교 교사이고 또 장학사이잖아요. 엄마는 선생님 그런 유형에서 이렇게 나와요, 설명이. 전통적이고 규범적인 양육관을 가진 부모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는 이래야 해 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자기 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그때 나서서 상황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준다던가 마치 선생님처럼 또 이런 행동은 이래서 안 되고 저런 행동은 저렇게 해야 돼 라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규제의 틀과 그런 그 행동 유형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의 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모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지금 이제 제가 이 책을 느끼면서 내가 가장 비슷한 유형이 어디에 있나 했는데 저는 이 마지막 유형이었어요. 엄마는 쿨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제 큰 아이를 키울 때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여기 앞에서 이야기했던 엄마가 아이의 그런 모든 삶의 기준이 아이가 되는 그런 케이스의 엄마, 또 이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이런 엄마였다면 지금은 이제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엄마는 쿨해 유형으로 거의 가 있습니다. 이 엄마는 쿨해 유형은 아이의 독자적인 세계를 인정해주는 부모예요. 다른 그런 그 파트보다 이 엄마는 쿨해가 굉장히 짧아요. 여기 이 황상민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는 쿨해 유형이 가장 대한민국에서 적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적은 숫자에 해당되는 그런 유형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파트별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까요? 네,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괴로워형에서 네,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고요.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부모로서 대책이 서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내가 직접 성교육을 하기엔 조금 민망하다. 이런 게 고민이라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있는 아이는 부모로서 키우기가 힘들다. 혹시 이런 유형에 해당되시나요? 네. 엄마는 괴로워 유형의 부모라고 합니다. 자, 엄마는 아이와 연애 중에는 아이는 스스로 혼자 큰 줄 안다. 우리 아이는 무엇보다 공부를 잘해야 한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 컴퓨터 게임은 절대 악이며 공부하는데 방해만 된다. 학생이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학교를 빠지지 말고 다녀야 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고 해요. 네. 이런 엄마들 한테 주는 조언들이 또 들어있습니다. 네. 엄마는 매니저 유형에는요. 이제 아이에게 거의 모든 걸 다 맞춰주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작은 부분까지 아주 섬세하게 신경을 쓰죠. 아이가 아침밥을 거르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꼭 챙겨 먹여야 한다. 아이에게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는 부모가 1등 부모이다. 아이가 살이 찐다면 그건 게으르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는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쉽게 삐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엄마는 매니저에게 그런 유형의 부모에게 주는 조언도 들어 있습니다. 네, 엄마는 선생님 유형에는 어떤 내용들이 고민이냐면 우리 아이 수준보다 떨어지는 친구는 가능한 한 사귀지 못하게 한다. 어린 시절에 거짓말을 하면 상습적으로 하게 돼서 어른이 되면 고치기 힘들다. 아이가 올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는 부모가 개입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아이가 학생일 때는 학생답게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정말 딱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 같은 그런 엄마죠. 네, 엄마는 선생님, 부모에게 주는 조언도 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아이가 저희 이제 큰아이는 이성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있었고 지금까지도 사귀고 있는데 저는 궁금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독자적인 그런 판단에 맡기거든요. 네. 여기 근데 그게 딱 나와요. 첫 번째 행동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아이가 이성 친구에 관심이 있다면 가능한 한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 엄마는 쿨의 유형의 부모들이 보여주는 그런 행동들이에요. 아이와 친구처럼 지내는 부모가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다. 사춘기의 아이들이 부모에게 반항하는 건 당연하다. 가족 구성원 간에 다툼이 있을 때는 중립을 지키는 게 좋다. 이게 거의 제 그런 모습이거든요. 평소의 모습들. 근데 엄마는 쿨의 유형은 이렇게 뭐가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몇 가지가 안 됩니다. 가장 짧았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 부모인가요? 네, 여러 가지 제 생각에는 한 가지 유형으로 딱 그렇게 구분 짓기보다는 아마 여기에도 조금 걸쳐져 있고 저기에도 걸쳐져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많은 그런 육아 관련 서적을 읽어봤을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네, 일관된 그런 방식으로 아이를 대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네, 선생님 유형이라든가 뭐 매니저 유형이라든가 아이와 연애하는 그런 부모 또는 아이를 키우는 게 막 혼란스러워서 괴로운 부모 어떤 유형이든지 내가 과연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게 아이에게 조금 더 낫고 현명한 방법인가 이런 거는 자꾸 자신을 이렇게 뭔가 조금 객관화시켜서 바라볼 필요가 있죠. 아, 나는 지금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 나도 의도치 않았는데 내가 아이한테 이런 말을 했어. 근데 이게 아이한테 상처가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계속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이제 바라보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화가 났지? 이게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일까? 나는 그럼 왜 화가 나 있지? 나는 부모로서 어떤 사람일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게 좋아요. 저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제 딸이 둘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 아이가 만약에 초경을 하게 됐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우리 아이가 나가서 만약에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됐다. 이러면 나는 우리 아이한테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상황을 상상해 봤다고 해야 되나? 상황극을 했다고 해야 되나? 많이 이렇게 만들어 봤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러면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네, 더 나은 것은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저희 아이도 자라면서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네. 남자친구가 생기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생리를 하게 됐다. 초경이 시작됐다. 네.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만 잘하면 우리 생각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네. 공부 가지고 문제를 경험하고 이런 것도 심각하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다양한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이 네, 펼쳐집니다. 부모로서 마주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그런 이야기들 중에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네, 이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해 이런 책이 아닙니다. 이런 행동인 뒤에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정도의 책이에요. 근데 저는 부모로서 한번 읽어보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부모 심리, 아이 심리 오늘 황상민 교수님이 쓰신 자녀교육 솔루션입니다. 심리학자가 쓰신 글이기 때문에 본인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세일이공 김성윤TV에서 추천하는 책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날이 오늘도 많이 추웠어요.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코로나로 여러 가지 많이 힘든 때지만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오늘 이야기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